보석같이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션 베이커의 영화 스탈렛인데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손녀딸 드리 해밍웨이가 출연해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혹시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영화에는 5분 정도 포르노 영화 장면이 나옵니다. 다소 자극적인 묘사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감안할 만합니다. 그래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스탈렛이라는 이름의 작은 치와와를 데리고 사는 제이는 포르노 배우입니다. 제이는 같은 일을 하는 멜리사와 그녀의 동거남 마이키의 집에 매달 $1200를 내고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제이는 자기 방을 꾸미기 위해서 벼룩시장에 가서 화병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세이디라는 괴팍한 할머니한테서 산 그 화병에 $10,000나 되는 뭉치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관객은 그 $10,000나 되는 돈에 온통 신경을 집중합니다.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제이는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돌려줄까? 그냥 써버릴까? 돈의 운명과 돈이 제인에게 부과하는 강력한 도덕적 딜레마가 영화를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관객은 $10,000에 낚이게 되었음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영화 속에서 $10,000는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밝혀지게 되니까요. $10,000를 발견한 제이는 제일 먼저 플로리다에 사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비행기표를 끊어줄 테니 LA에 들르라고 합니다. 멜리사의 말대로 돈은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쓰나 봅니다. 그러나 엄마는 내키지 않아 합니다. 엄마는 제인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포르노 배우를 하는 딸이 너무너무 싫어서 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손톱을 손질하고 옷을 사고 스타일리스트 장신구를 삽니다. 남은 돈이라도 돌려줄까 하는 마음에 제이는 세이디를 찾아갑니다. 세이디의 집은 오랫동안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탓에 울창한 나뭇가지가 만들어내는 그늘에 덮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인에게 화병을 팔 때에도 환불은 없어 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는데 제인이 화병을 돌려주려고 다시 찾았을 때에도 세이디는 환불은 없다며 딱 잘라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세이디가 그렇게 환불이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절 피하려는 자기 방어의 일환이었습니다. 세이디는 스스로를 그늘에 덮인 집에 고립시켜버리고는 차도 없이 친구도 없이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1969년에 멈춰버렸습니다. 1969년에 폐장한 동물원은 세이디의 멈춰버린 삶의 메타포입니다. 세이디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세이디의 유일한 위안은 성안나 교회에서 노인들을 위해 열어주는 빙고 게임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해주는 일이 고작 빙고 게임이라는 게 슬프지만 그거라도 어디냐 싶습니다. 세이디의 이런 고립된 모습은 엄마로부터 버림받다시피 한 제인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이 보여주듯 제인은 벽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이는 또 제멋대로인 멜리사의 모습이나 그녀의 애인 마이키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이디에게 위안을 주는 빙고 게임이 제인에게는 반려견 스탈렛이고 멜리사에게는 마이키이고 마이키에게는 마약과 게임입니다. 이것은 왜 수많은 이들이 포르노 영화를 즐겨 보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포르노 영화 소비자들은 실은 다들 그늘 속에 사는 외로운 존재들인 거죠. 포르노 캐릭터 테스가 그들에게 위안거리입니다.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제인은 세이디를 찾아가 온갖 허드렛 일을 도와줍니다. 세이디는 늘 택시를 타고 마트로 장을 보러 다녔는데요. 제인은 굳이 자기 차로 라이딩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세이디는 제인의 이유 없는 친절에 의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를 제인의 얼굴에 뿌리고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제인의 무고함이 밝혀집니다. 경찰은 제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세이디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 영화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이 영화는 21세기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지 탐구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서 도리어 돈을 받습니다.
아이러니죠.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돈 말고 다른 것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왜 이 영화가 제인을 포르노 배우로 설정했는지 그 이유도 드러납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역겹고 경멸적인 존재였습니다. 현대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는 포르노 배우가 역겹고 경멸적인 존재입니다. 포르노 배우는 현대판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악하게도 감독은 포르노 배우를 향한 관객의 경멸에 찬 시선이 실은 1세기 사마리아인을 향한 유대인의 시선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포르노 배우인 셈입니다. 만일 제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그녀는 세이디에게 무슨 도움을 준 것일까요? 처음에 제인은 양심의 가책을 좀 덜려고 세이디를 찾아가 이런저런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제인은 세이디의 진짜 친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이디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제인은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세이디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제인이 포르노 엑스포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려견 스타렛을 세이디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세이디는 그만 스타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이디가 사색이 되어서 흐느끼며 스타렛을 찾는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인데요. 그때 세이디에게 스타렛은 제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스타렛이란 작은 별이라는 뜻인데 신인 여배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인은 신인 여배우로서 스타렛입니다. 늘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세이디가 스타렛을 찾아 길을 헤맬 때 세이디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제인을 찾아 나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딸을 잃어버린 엄마처럼 세이디는 패닉에 사로잡힙니다. 이 장면은 어느 순간 제인이 세이디에게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음을 보여줍니다. 세이디가 스타렛을 제인에게 넘겨주면서 더는 감당하기 힘들다며 다시 보지 말자고 할 때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림으로써 겪었던 세이디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인은 세이디의 절교 선언에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제인에게도 세이디가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인은 남은 돈 $8,000 전부를 세이디와 파리 여행을 하기 위해 쓰기로 결심합니다. 이 장면은 돈이 생기자 가장 먼저 엄마에게 전화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겠다고 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멜리사의 말대로 돈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법입니다. 멜리사는 제인이 자신과 마이크에게 그 돈을 써줄 줄 알았지만 제인은 세이디를 위해 쓰기로 결심합니다. 제인은 세이디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인은 더 이상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세이디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멜리사는 제인의 이런 결정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릴 요량으로 세이디를 찾아가 실은 제인이 세이디의 돈을 훔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세이디를 돕는 것일 뿐이라고 비밀을 폭로합니다. 잠시 세이디는 제인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도박꾼 남편의 유산 덕분에 세이디에게 $10,000는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곰곰이 제인의 행동을 더듬어 본 세이디는 제인의 진심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인과 함께 파리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제인과 함께 파리 여행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세이디는 남편의 묘지에 들르자고 말합니다.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탓에 세이디는 자기 대신 동작이 빠른 제인을 보내 무덤의 꽃을 갈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묘지를 방문한 제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도박꾼 남편 프랭키의 무덤 곁에는 1969년에 먼저 떠난 딸 세라도 같이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1969년에 세이디의 시계가 멈춰버렸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제인은 세이디가 자신을 가족으로, 특히 먼저 보낸 딸 세라를 대신하는 존재로 받아들여 주었음을 깨닫습니다. 제인도 세이디를 자신의 엄마로 벌써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제인은 돈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줌으로써 세이디를 어두컴컴한 그늘에서 밝은 빛으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제인 자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벽으로 시작한 영화는 밝은 빛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크리스찬의 사명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